남자가 의존하게 되는 여자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당신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 여자에게 남자들이 빠져드는 걸까요? 왜 그는 그녀에게서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여자는 남자를 사로잡고 어떤 여자는 그러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성격일까요? 사실 그것은 둘 다 아닙니다. 의존이라는 말은 때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에는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는 면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남자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점차 그녀 없이는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녀 없이는 하루가 불안해집니다. 그녀 없이는 삶이 허전해집니다. 이것이 의존입니다. 오늘은 그런 남자가 의존하게 되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나다움이라는 본질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활발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나일까요?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진짜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진짜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에 의해 임시로 만들어진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만난 그 여자는 바로 이것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수연이라고 합시다. 수연은 자신을 뭔가로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변화하는 자신을 통째로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나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그녀의 매력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밝고 가벼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말도 많고 장난도 많았습니다. 모두를 즐겁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조용하고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말이 적고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신비로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이 그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유동성이 남자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모습이면 지루합니다. 예측 가능하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다른 모습이면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완벽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존경은 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의존이란 더 불확실하고 더 감정적이고 더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불완전한 사람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존하게 됩니다. 수연은 자신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내키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했습니다.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 정돈되지 않은 진짜스러움이 남자의 마음을 지배해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꾸민 모습은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 정돈된 모습은 재미가 없습니다. 약간 어지럽고 약간 불완전한 것이 매력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입니다. 그것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남자는 예측할 수 없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것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것은 매일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하늘이나 계절 같은 것입니다. 매일 같은 하늘이면 지루합니다. 하지만 매일 다른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매일 같은 계절이면 지루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계절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연은 바로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 쫓아가고 싶어지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새로웠습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항상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테크닉을 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을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변화야말로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합니다. 매일 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당신이 만약 어떻게 행동하면 남자에게 좋아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요. 먼저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 보세요. 나는 이래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어지러워도 됩니다. 약간 불완전해도 됩니다. 그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그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거기에야말로 가장 깊은 매력이 깃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수연은 결코 이상적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했던 7가지 일로 남자들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이윽고 없으면 안심이 안 되는 존재로서 그들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의존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그 사람을 떠올리나요? 한 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니면 10번일까요? 문득 스마트폰을 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나 확인합니다. 자기 전에 외로움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출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닮았네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서서히 의존해가는 과정은 바로 이 문득 한순간에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쌓이면서 의존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연이 했던 첫 번째는 아침과 밤의 한 통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수연은 그에게 매일 아침과 밤에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딱 아침과 밤 2번만 연락했습니다. 짧고 가볍지만 왠지 그의 마음에 남는 말들이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썼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무사히 일어났어 대단해라고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귀갓길에 달이 좀 예뻤어라고 보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같은 달을 봤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보냈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노력을 알아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뭔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털어놔라고 보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단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연락이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만 마음을 맡긴 듯한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도와 온도입니다. 빈도는 아침과 밤 2번입니다. 너무 자주도 아니고 너무 드물지도 않습니다. 적당합니다. 온도는 따뜻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연은 하루 종일 대화를 계속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해 밥 먹었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장이 늦어지는 것조차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답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폰을 봤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나 확인했습니다. 밤에 오늘도 그 한마디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기 전에 폰을 봤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메일의 확인사항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루틴이 된 것입니다. 없으면 이상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의존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의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것들이 의존을 만듭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의존을 만듭니다. 아침과 밤이라는 마음이 가라앉기 쉬운 시간대에 단 한마디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방어막이 약합니다. 그때 따뜻한 메시지가 오면 깊이 들어갑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하루의 피로로 방어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때 따뜻한 메시지가 오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시간대에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밤에 자기 전에 그녀가 생각납니다. 이것이 의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이 아닙니다. 나를 항상 잊지 못하게 하는 여자가 되기 위한 조용한 장치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인사하고 밤에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의존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단 한 통의 마음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오면 안심합니다. 그 메시지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오늘은 안 오나 하고 궁금해합니다. 왜 아직 안 왔지 하고 폰을 확인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왜 어제는 안 보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 있나 걱정합니다. 다른 남자와 있나 의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재조차도 의식하게 합니다. 없으면 더 생각납니다. 없으면 더 신경 쓰입니다. 이것이 의존입니다. 의존이란 상대가 없을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없을 때 더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의존입니다. 수연은 말 속에 안심감과 약간의 외로움의 균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심만 주면 당연해집니다. 너무 외롭게 하면 멀어집니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안심감은 따뜻함입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라는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그리움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심되면서도 그리운 존재. 편하면서도 보고 싶은 존재. 그것이 의존하게 되는 여자입니다. 이 조용한 습관의 마법이야말로 남자를 문득 한순간에 당신에게로 되돌립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 그녀에게서 메시지 왔을까 하고요.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녀는 뭐 먹었을까 하고요.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최초의 의존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의존이 됩니다. 아침과 밤의 메시지가 그 씨앗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은근히 흔드는 여자가 남자의 독점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에게는 독점욕이 있습니다.
내 여자는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본능입니다. 이것을 자극하면 의존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이렇게 느낀 적이 있나요? 나는 이제 밀당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임은 젊을 때나 하는 거라고요. 어른이니까 똑바로 마주하고 싶다고요? 솔직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 마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성숙한 생각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어른이 되어도 흔들림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들림이란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안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절묘한 초조함입니다. 안심하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괜찮다가 갑자기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입니다. 수연은 바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그와 식사하러 나간 어느 날의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화도 잘 됐습니다. 문득 수연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요전에 옛날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대요. 오랜만이라 반가웠대요. 수연 씨 안 변했네요. 사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들었어요. 그 동료가 그렇게 말했대요. 예전부터 좋아했다는 고백 같은 거였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 대화처럼 들립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남자의 독점욕을 은근히 흔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상상합니다. 다른 남자가 그녀를 좋아한다고요?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고백했다고요? 그 남자는 아직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수연은 아직 다른 누군가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만 그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남자들도 그녀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상상은 점차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불안해집니다. 걱정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대로 그녀를 소중히 하고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을까요? 이 약간의 흔들림이 남자의 마음에 불을 밝힙니다.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그냥 있었던 일이야 하는 느낌으로 말해야 합니다. 노린 것처럼 말하면 남자는 경계합니다. 일부러 질투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 역효과입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의 연장으로서 가볍게 던져진 말은 남자의 마음에 조용히 꽂힙니다. 별 의미 없이 말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 남습니다.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게다가 수연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기뻤던 건 역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실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빛나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여기서 안심을 줍니다. 불안하게 했다가 안심시켜줍니다. 당신이 제일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불안만 주면 안 됩니다. 안심만 줘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존재를 암시하기만 하면 불안을 부추길 뿐입니다. 질투만 시키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확실히 당신이 특별하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안심합니다. 남자는 흔들림에서 확신으로 감정을 이행시킵니다. 아, 나한테 다른 경쟁자가 있구나 하고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의존을 만듭니다. 사람은 확실한 것보다 이럴지도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손에 있는 것은 가치를 모릅니다. 잃을 것 같은 것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수연은 결코 그를 의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불안에 살짝 불을 밝히는 말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심을 줬습니다. 이 균형이 절묘했습니다. 어른의 연애에는 성실함도 신뢰도 필요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음으로써 연심은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자라납니다. 안심만 있으면 당연해집니다. 흔들림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그의 마음에 한 발 더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요. 더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면요. 부디 기억해두세요. 흔들림이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지금 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세 번째는 자립과 몰두가 남자의 초조함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립한 여자는 매력적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있는 여자는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매일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나요? 일, 집안일, 인간관계.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많은 여자들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연인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친구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어느새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취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본능적으로 끌리고 이윽고 의존하는 여자라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끌립니다. 수연도 그랬습니다. 주말에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왜 안 오지 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미술관에 갔습니다. 조용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오래 감상했습니다. 때로는 노트에 시 같은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느낀 것을 글로 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성을 가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충만하구나. 내가 없어도 행복하구나. 내가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집니다. 그녀는 나 없이도 괜찮은 거야. 그녀에게 나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립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자에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여자를 붙잡지 않으면 떠나겠구나. 이 여자는 나 없이도 사는구나. 그러면 초조해집니다. 그녀의 시간에 그는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세계에 끼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일부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꿈이나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싶어집니다. 뭘 하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세계에 포함되고 싶어집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책을 방해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요.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방해합니다. 나한테 관심 줘라고 합니다. 남자도 비슷합니다. 그녀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끼어들고 싶어 합니다. 연애가 깊어질수록 남자는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수연처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여자를 만나면요. 혼자서도 행복한 여자를 만나면요. 그 초조함은 이윽고 의존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여자를 잃으면 안 돼. 이 여자를 붙잡아야 해. 이 여자 곁에 있어야 해. 그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취미나 커리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몸 관리를 정성껏 합니다. 스킨케어를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말에 빵을 구워 나만의 아침을 즐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남자에게는 닿을 듯 닿지 않는 매력이 됩니다. 가까운 것 같지만 먼 느낌입니다. 손에 닿을 것 같지만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매력입니다. 그것이 끌립니다. 실제로 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좀 외롭기도 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더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해요.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해요. 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자립이 남자를 의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자립하면 끌립니다. 자립하면 매력적입니다. 자립하면 그가 쫓아옵니다. 쫓기고 싶지 않은 남자가 자립한 여자에게 쫓아가고 싶은 충동을 품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는 쫓기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립한 여자는 쫓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그에게 더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고 바란다면요. 더 사랑받고 싶다면요. 부디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키워보세요. 자신의 취미를 만드세요. 자신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채우세요. 그 조용한 시간이 이윽고 그에게 들어가고 싶은 장소로 바뀌어 갑니다. 그녀의 세계에 끼고 싶어집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네 번째는 약함을 보여주는 방식이 남자의 지켜주고 싶은 본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자에게는 지켜주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이것을 자극하면 의존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강하게 보이려고 해버립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소리를 하면 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혼자 참습니다. 혼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깊이 끌리고 이윽고 의존하는 여자라는 것은요. 강함 속에 부드러운 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약하기만 한 사람도 아닙니다. 강하지만 가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문득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대로 쭉 혼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는 놀랐습니다. 수연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런 말을 꺼내다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에는 이상한 감정이 퍼졌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퍼졌습니다.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불쌍함도 아닙니다. 가엾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나만 지탱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남자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지켜줘야 하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남자는 완벽한 여자에게 끌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여자는 멀게 느껴집니다. 완벽한 여자는 내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신에게만 보여주지 않는 한 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보여주는 약한 모습. 나한테만 기대는 모습. 나한테만 솔직한 모습. 그것이 특별함입니다. 그것이 끌림입니다. 포인트는 모두에게 보여주는 약함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순간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한테만 보여주면 특별합니다. 나만 아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많은 곳이 힘들어서 지쳐요라고 툭 던집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나한테만 합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라고 슬쩍 말합니다. 걱정되게 합니다. 신경 쓰이게 합니다. 왠지 오늘은 불안정한 것 같아요라고 쓴웃음 지으면서도 조금 기댑니다. 나한테 기댑니다. 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림자를 보여줬을 때 남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나만 이 모습을 봤다. 나만 이것을 안다. 나는 특별하다. 그녀는 내 앞에서만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요.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없으면 안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나만 이 사람을 지탱할 수 있구나. 다른 남자한테 넘길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해.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그렇게 감정이 얽힙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윽고 의존이 생기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게 됩니다.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항상 힘들다고 하면 지칩니다. 수연도 우울한 얼굴로 몇 시간이나 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부담입니다. 그런 건 무겁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만 마음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살짝만 보여줬습니다. 가볍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후에는 다시 일상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다시 밝아졌습니다. 문득 보이는 틈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밝음에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 밝으니까 가끔 보이는 약함이 특별합니다. 평소에 강하니까 가끔 보이는 약함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에게 더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면요. 나를 놓칠 수 없다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면요.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조용히 열어보세요. 전부 보여주면 부담입니다. 전부 보여주면 무겁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 남자의 마음에는 깊은 감정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분명 나뿐이야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지켜줘야 하는구나라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다섯 번째는 둘만의 공통 언어가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통 언어란 둘만 아는 것입니다. 둘만의 비밀 같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만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만 통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별명입니다. 둘만 다녔던 가게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함께 들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함께 본 풍경이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것들이 왠지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공통 언어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아두는 감정의 기억입니다. 감정이 담긴 기억입니다. 둘만 아는 특별한 것입니다. 수영과 그에게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둘만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둘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또 그날의 공기내라고 눈을 마주칩니다. 예전에 비 오는 날 함께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압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압니다. 편의점의 특정 음료를 보면 너 이거 좋아했지라고 웃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녀가 생각납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그녀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와라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마치 부적처럼 그의 등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둘만의 농담, 둘만의 습관, 둘만의 장소.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납니다. 그것들은 어느새 이르면 외로운 일상이 되어갑니다.
없으면 허전합니다. 없으면 이상합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이것은 연애를 관계에서 의존으로 바꿔가는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입니다.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큰 유대가 됩니다. 특히 나이를 먹은 관계에서는 화려함이나 설렘보다 생활 속에 있는 친밀함이 유대를 강화해 갑니다. 젊을 때는 설렘이 중요합니다. 두근두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편한 것이 중요해집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유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영과 이야기하면 다른 누군가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느낌 다른 사람과는 안 되니까요. 둘만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둘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감각. 나와 그녀만 아는 것. 나와 그녀만의 세계. 그것이 유일무이가 되는 최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통세계를 쌓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둘만의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의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주말 아침에는 정해진 카페에서 모닝을 먹습니다. 우리 카페가 생깁니다. 우리 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여행을 떠올립니다. 우리 노래가 생깁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서로가 생각납니다. 서로를 부르는 살짝 쑥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둘만 쓰는 애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입니다. 나와 당신만 아는 특별한 관계로 자라나갑니다. 특별해집니다. 유일해집니다.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잃는 것을 조용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 돼. 이 관계를 잃으면 안 돼.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이 안심감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당신이 그와 더 깊은 유대를 쌓고 싶다고 바란다면요.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요. 부디 일상 속의 둘만의 기억을 의식해서 늘려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만드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을 만드세요. 그것이 이윽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는 감정을 키웁니다. 아주 다정하지만 강한 의존을 키워갑니다.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6번째는 사귀기 시작했을 때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마법입니다. 이것도 효과적입니다. 추억의 힘입니다. 당신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나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 메시지에도 미소가 넘쳤습니다. 짧은 답장에도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그 달콤한 시간, 그 행복한 시간. 남자도 또한 그 시절의 기억을 사실 쭉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잊은 것 같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지금을 중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현재를 봅니다. 추억보다 지금을 봅니다. 하지만요, 그래서야말로 문득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됐을 때 마음이 단번에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때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갑자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느 날 수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데이트 때 그 벤치에서 3시간이나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추억입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문득 미소 지으며 잊을 리 없잖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는 그 시절의 자신이 되살아난 것이겠죠. 그때의 내가 되살아났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빠져 있어서 그녀만 생각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섬세한 남자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때의 추억을 문득 내미는 이 미묘함이 바로 마법입니다. 추억의 힘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 현재의 감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전에는 더 다정했는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만입니다. 그것은 비난입니다. 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라고 미래로의 여운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되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때를 기억하되 앞으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또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처럼 그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처럼 설레고 싶어요. 그녀의 미소를 더 보고 싶어져요.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져요.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곁에 있어서 좋았구나, 그때도 지금도요. 함께해서 좋았구나 하고 느껴요. 남자는 한번 자신이 품은 감정에는 집착합니다. 쉽게 잊지 못합니다. 깊이 간직합니다. 그래서 그립다는 감정이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새로워집니다. 감정이 리셋됩니다. 다시 설레게 됩니다. 인생 경험을 쌓아온 당신이라면 지금까지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는 이미 바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잊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의 당신만이 풍길 수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별한 무기입니다. 때로는 옛날 사진을 함께 보며 돌아봐도 좋겠죠. 추억을 공유하세요. 그때를 이야기하세요.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에피소드를 살짝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때 기억나 하고 물어보세요. 함께 웃으세요. 그냥 당신이 그 시절과 같은 다정함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남자 안에는 돌아가고 싶은 감정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때처럼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억이라는 따뜻한 기억이 받쳐줘야 비로소 계속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추억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은 당신과 걸어온 시간 전부를 긍정할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해서 좋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마법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추억을 활용하세요. 과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때를 떠올리게 하세요. 그 시절의 나도 지금의 나도 둘 다 당신이 좋아했던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은요? 분명 그의 인생에 대체 불가능한 돌아갈 곳이 될 것입니다.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7번째는 지금 이 순간 최우선은 당신이라는 착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있나요?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대화 도중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나요? 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나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보나요? 식사 중에 뭔가 주변을 신경 쓰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눈앞의 상대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면요. 이 사람이 나만 보고 있다고 느끼면요. 그것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수연도 그런 여자였습니다. 함께 있을 때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그는 주말 오후에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커피 향이 조용히 가득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느꼈습니다. 수연은 나랑 있을 때 절대 스마트폰 안 보내요. 한 번도 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라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해요. 당신과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그것은 별것 아닌 한마디였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딴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마치 그만을 위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은 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둘만의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때 이 사람 어딘가 딴 생각하고 있네라고 느끼면요. 집중 안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요. 사람은 외로움이나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서운합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자신이 상대에게 최우선이라고 느끼면요. 이 사람은 나만 보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요. 사람은 쉽게 그 존재에 의존해버립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바쁜 시간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둬줘요. 나를 최우선으로 해줘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완전 포커스야말로 남자에게 안심입니다.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집중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당신만 봅니다. 그 자세야말로 상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오래 기억됩니다.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친구나 가족,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누구와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과 지금을 제대로 살고 있어요라는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있어요라는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감동시킵니다. 신뢰를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관계를 깊게 합니다. 당신이 다음에 소중한 누군가와 만날 때요. 데이트를 할 때요. 친구를 만날 때요. 부디 스마트폰을 살짝 가방에 넣어보세요. 폰을 보지 마세요. 메시지를 확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부터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눈을 보고 들어보세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시간은 특별하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무엇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깊고 길게 남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존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의존입니다. 여기까지 조용히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의존하는 여자라고 들으면 어딘가 계산이나 밀당의 냄새가 풍길지도 모릅니다. 전략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조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결코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조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컨트롤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입니다. 어느새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당신 본래의 따뜻함이나 됨됨이입니다. 당신의 진짜 매력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의존이란 마음이 원하는 안심의 형태입니다.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여자란요. 자신 안에 축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묶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정하게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하게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다운 다정함과 여백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 마음에 돌아갈 곳이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자연스럽게 옵니다. 부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로 걸어가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정함이 어떤 남자에게 인생의 안식처가 되는 날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 올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받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당신의 연애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